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늘 삭히고만 있다가 여기가 익명이길래 한번 제 이야기를 써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어려서 집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늘 책임감 있는 아빠와 엄마 덕분에 어려운 걸 모르고 살았죠. 그렇게 전 밝게 자랐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내 식구 도란도란 행복했어요. 아빠 엄마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어려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제가 커서 살아보니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의 최대한의 노력이었죠. 대회 출전하는데 100만 원인데 이건 우리 집에 무리겠지? 아무래도 지금 아빠가 잠도 못 자고 대리운전까지 하는 마당인데. 그래도 해야지. 네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서 그러는 건데. 아휴, 어떻게든 마련해 봐야지. 아빠한테도 얘기하면 당연히 출전하라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넌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 알겠지? 그게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아빠 밤낮으로 고생하고 엄마도 반찬 가게에서 하루도 물 마를 날이 없는데 이번에 안 나가도 돼. 이게 대학 입시랑 직결된 거잖아. 그냥 괜찮으니까 넌 너무 돈에 연연해 하지 마. 그냥 열심히만 해. 그거면 돼. 어려서부터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던 저를 엄마는 미술학원에 보내주셨고 그 길로 전 미술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살림은 빠듯했지만 부모님은 저의 미술 재료나 미술 경영대회를 빠짐없이 내보내주셨고 다행히도 모든 대회를 나가서 상을 많이 받아왔죠. 그렇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반, 꼭 내가 성공하겠다는 마음 반을 가지고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전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 후 홍익대학교 서양미술학과를 입학했습니다.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빠짐없이 하여 부모님의 힘을 최대한 덜어드리려 노력했죠. 다행히 교수님들도 저를 잘 봐주신 덕에 학점은 물론이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장학금을 받아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이면 작품 준비, 그리고 낮에는 학교 생활,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에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동안 어려서부터 뒷바라지 해준 아빠에게 힘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죠. 그렇게 전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교수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기회라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지혜야, 혹시 조교하면서 대학원 준비해 볼래? 대학원도 진학하고 나 좀 도와주다가 시간 강사나 정교수 하는 거 노력해봐도 될 것 같은데 어때? 실력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 뭐 교수 될 때까지 내가 열심히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네? 아, 조교요? 아, 저야 그러면 좋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원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긴 했거든요. 요샌 학자금 대출도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 내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다. 네, 저야 너무 감사하죠. 기회만 된다면 저도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저한테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교 자리가 너무 탐이 났기 때문에 전 거절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전 조교 자리를 승낙했고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교수님을 옆에서 도와드리며 일을 한다는 것도 저에겐 너무 좋은 기회였죠. 그러던 중 교수님 아시는 사모님이 저를 눈여겨보시고 본인의 아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거절했지만 교수님도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신 덕분에 그 사모님에게 제 칭찬을 엄청 했더라고요. 아유, 잠하고 대학원까지 다닐 정도면 스펙도 좋을 뿐더러 우리 김 교수 말로는 대학원 졸업하고 논문만 통과하면 교수 되는 거야 시간 문제일 테고 내가 그래서 김 교수한테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런데 전 아직 결혼에 대한 준비도 돼 있지도 않고 공부할 날도 훨씬 많거든요. 괜찮아요. 뭐 교수 되는 게 쉽나. 공부야, 우리 아들이랑 잘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아,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도 제가 이런 경우는 너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냥 시간만 내면 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아무 여자나 만나고 다닐까봐 걱정인데 이렇게 참하고 곱고 너무 예쁘고 아휴. 전 그렇게 적극적인 시어머니의 권유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남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부잣집 도련님 같지 않게 소탈하고 순박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만난 후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큰딸의 결혼식이라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안 쓰고 아끼고 모아놓은 통장을 주었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연로해가는 부모님의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줄 건 없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지혜야, 받아두거라. 그 집도 대단한 집인 것 같은데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가야 책 잡히지 않지. 그렇게 대단한 집에서 그래도 너 며느리로 받아준다는 거면 조금의 성이라도 보여야지. 아니야, 아빠. 괜찮아. 이건 아빠 노후자금 해야지. 이제 엄마 아빠만 생각해요. 내 걱정은 그만하고, 마음만 받을게요. 너도 얼른. 엄마 아빠가 그래야 마음이 편해서 그래. 그렇게 부자라며 그 집이. 우리 집은 볼 것도 없는데 걱정이다. 혹시라도 너 마음에 들어있다가 엄마 아빠 보고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면 어쩐다니? 안 그러겠지? 딱 너 하나만 보시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러실 분 아닐 것 같아. 그럼 진작 나한테 물어봤겠지. 그런 걱정 말아요. 그리고 나도 돈 벌잖아. 그러니까 돈은 넣어도 진짜. 그렇게 모두에게 발표를 하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미술 전공을 한 재원과 지금 형 교수님의 제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죠. 하지만 순탄할 것 같은 저희의 결혼은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무례한 행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죠. 시댁은 저희 집이 아마도 중산층은 되는 줄 알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시댁은 대기업 하청을 받는 유통회사였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 유통회사의 외동아들이었고요. 시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군 회사이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회사를 일궈내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본인의 집에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아유, 우리 지혜 이렇게 곱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돈. 아니 그럼
사돈 어른이랑 안사돈은 정확히 무슨 일 하시는지? 에이, 엄마. 그런 게 중요한가요? 그런 건 뭐하러 물어봐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그냥 궁금해 하신 거니까. 어머, 그게 왜 안 중요하니? 우리랑 급이 맞아야지. 얘는 참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 그런가요, 사돈어른? 아, 저는 건설사에서 일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넘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또 지혜 엄마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휴, 이 사람이 음식 솜씨가 좋거든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아빠의 말에 시어머니는 표정이 확 굳어지셨어요. 저 역시도 그런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늘 인자한 모습만 보여주시다가 이런 표정을 보니 저 역시도 너무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나갔죠. 그러지 않을 것 같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니 엄마 아빠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딸이 뭐길래 저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건지. 어머, 당황스럽네요. 아니, 이런 말을 못 들어서, 뭐 친정을 보고 결혼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급은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내심 생각했거든요. 아마 사돈분들은 이런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 거 얼마나 제가 잘 키웠는데.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저희 키워주시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너무하세요. 아니다. 그만해, 지혜야. 그렇죠. 사부인 마음 이해합니다. 충분히요. 지혜가 어디 가서 뒤처지는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만 더 잘 만났다면 날개를 더 많이 달 수도 있었겠죠. 충분히 이해하니 전 괜찮아요. 솔직해서 좋네요. 뭐 없는 형편에 지혜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좀 놀랍네요. 반찬 가게랑 건설사라면 뭐 막노동 같은 건가요? 네,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제 힘으로 이렇게 애들 키운 거고요. 제가 어머님께 뭐라고 하려고 하자 아빠는 서둘러 제 입을 막으셨죠.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이런 상견례 자리에서 아빠의 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끝이 났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분이 풀리진 않았어요. 아빠의 씁쓸한 표정을 보니 저 때문인 것 같아 죄송스러웠어요. 딸이 뭐길래. 미안해. 정말 우리 엄마가 진짜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괜히 저러셔. 그래도 너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 어? 기분 나빴지? 아버님한테 죄송해서 어쩌냐, 진짜. 아휴. 그러게. 어머님 너무 무례하시더라. 나 이러신 분인진 몰랐어. 아니, 알았다면 자기 애초에 소개받지도 않았겠지. 미안해. 내가 살면서 잘할게. 어머님 아버님이랑 우리 집이랑 이제 그렇게 엮일 일 없으니까 좀만 이해해줘, 어? 내가 외동이라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긴 해. 그래도 너 엄청 예뻐하시니까 조금만 참아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어? 나를 봐서라도. 전 그렇게 남편에게 쏘아 붙였어요. 결혼을 얻고 싶었지만 이미 꽤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이기도 했고 부모님이 혹시라도 죄책감 가질까봐 참았죠.
그리고 남편이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은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날 그렇게 무례한 것 빼고는 저한테는 잘해주셨기에 그 뒤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결혼식장에서 저희 아빠 엄마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시어머님을 보면서 또다시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싸늘히 식어갔습니다. 저 역시도 시부모님에게 잘해야겠다는 마음보다도 그냥 며느리 노릇만 딱 하고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였고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김포에 아파트를 해주셨고 아직 완공 날짜가 남아있었기에 당분간은 시댁에서 살아야 했어요. 시어머님은 저희 부모님 일 외에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어서 딱히 트러블 날 일은 없었죠. 오늘부터 다시 출근해야지. 공부하고 일하고 힘들지 않니? 하긴 교수들 몸인데 오죽하겠어. 안 그러니? 아, 네, 뭐 그렇죠. 근데 교수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교수 되려면 아직 멀었긴 했어요. 봐야 될 책들도 많고. 아, 그럼. 그래도 그 김 교수가 너 진짜 밀어줄 모양이더라. 네가 얼마나 잘했으면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봤다니까. 감사해요. 아, 맞다. 저 오늘 일 끝나고 수업 다 마치고 친정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못 가져온 것들도 있어서. 친정? 아니, 가져오지 못한 게 뭔데 그러니? 아휴, 난 그 집 안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너도 이 집 며느리가 됐으면 우리 집 사람인데 아무래도 급이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야 하는 게 맞지 않니? 난 그런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급이 맞는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 친정부모님은 급이 안 맞는다는 건가요? 저 이렇게 키워주신 분들인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기분 나빠요. 말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너 지금 나 가르치는 거냐? 아주 곱다 오냐 했더니 아주 시애미 머리 꼭대기 위로 앉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말조심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예의 좀 지켜주세요. 이 말을 하고 전 출근을 해버렸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수업도 듣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친정에 들려 짐을 챙겨 나왔어요.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는 친정 엄마의 마음에 제 마음도 높고 감동스러운 마음이었죠. 그리고 친정 엄마가 싸준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어머님께 너무 대바라지게 말한 것 같아 그 마음도 좋지 않아 같이 저녁을 먹으며 풀려고 했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아까는 죄송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는데 속상하셨죠? 죄송해요. 마음 푸세요. 됐어. 뭐 너한테 내가 사과받자고 이런 건 줄 알아? 하여튼 그래도 아깐 좀 놀랬다. 그리고 그 손에 든 건 뭐니? 아, 엄마가 같이 드시라고 좀 싸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이래봬도 손맛이 진짜 좋거든요. 어머님도 한번 이리 와서 드셔보세요. 와, 맛있겠다. 그러게. 장모님 솜씨 끝내주잖아. 엄마, 얼른 와서 드셔보세요. 반찬들 진짜 맛깔난다. 너무 맛있어 보여.
어머머머, 지금 뭘 싸운 거야? 지금 너네 엄마가 반찬 싸줬다고 그거 들고 온 거니? 아유, 진짜 수준 떨어져. 얼른 치워라. 네? 아니, 수준 떨어진다뇨? 아니,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하루 종일 정성스레 만든 거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너무하든 말든 치우라니까. 어디 격에 떨어지는 음식을 상에 올려? 당장 내다 버리거라. 아유, 냄새나. 엄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 맞아요? 어머님 수준도 알만하네요. 저한테는 고상한 척 다 하시면서 급이 안 맞는다고요? 어머님 급이 더 저질이에요. 아세요? 전 엄마의 반찬을 싸들고 방으로 올라와 펑펑 울었어요. 이제 와서 결혼을 당장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엄마가 아침부터 이 반찬을 저에게 싸주려고 노력한 모습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졌어요. 자식들 곱게 키워주시려고 본인들은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저런 하들을 당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졌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면대면한 하루가 지났고 저와 시어머니는 그 예전의 고부관계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실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님과는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웠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아파트 완공 날짜가 되어 입주를 준비 중이었어요. 차라리 얼굴을 덜 보고 살면 좋겠다 싶어 오히려 분가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걸 아니까 오히려 분가를 서둘렀고요. 차라리 나가 살면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좀만 참어. 입주 날도 곧 다가오니까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어? 그래야지. 어머님도 더 이상 나를 예전처럼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하는 거 나 더 이상 못 참아. 자기도 그건 이해해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어머님한테만 가만히 질 수 없다는 거 이해해줘. 다행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은 무조건적인 저의 편이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면서 저는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이번 논문만 통과하면 시간 강사부터 시작을 할 수 있었기에 저조차도 설레는 길이었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고 시간 강사로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고 정신없는 과정이 계속되었죠. 제가 교수에 한 걸음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교수 며느리 얻게 생겼다며 뛸 듯이 기뻐하셨고 저희 부모님 또한 엄청 좋아하셨어요. 모든 것이 부모님이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신 덕분에 강단에까지 서게 된 것 같아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날 얼마나 벅차오르던지. 이제 우리 딸이 교수가 된 거야? 아이고, 고생했다. 공부하고 일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임 교수라고 불러야 하나? 에이, 아직 시간 강사야. 정교수도 아닌데 뭐. 그래도 강단에는 서게 되었으니까 한 걸음 다가왔지. 아빠랑 엄마 너무 고마워. 어렸을 때부터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느라 고생했을 텐데 내가 진짜 교수 돼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줄게. 알겠지? 아이고, 안 그래도 돼. 우리 도우 걱정 말고 너랑 윤서방 행복하게 살면 그거면 돼. 알겠지? 아휴,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해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쁨과 함께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었고, 입주하는 날 시댁 부모님을 초대했어요. 그렇게 여러 음식들을 준비하고 시댁을 맞이하는 과정에 친정 아빠께서 현장을 지나가다 저희 집 근처에 와 계신다고 전화가 왔죠. 아무래도 건설 일을 하다 보니 이 근처 다른 아파트를 공사하는 것을 봐주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아빠는 현장복 차림이라고 계속 거절하셨지만 집 앞까지 온 아빠에게 시댁 식구가 와 계시니 오늘은 돌아가시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빠, 그럼 우리 집 108동 1802호인데 여기 올라오셨다 가실래요? 지금 먹을 것도 많고 그렇거든. 와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에이, 됐다. 바쁘면 내가 나중에 들릴게. 아빠는 괜찮으니까 그냥 너만 신경 써. 그냥 가도 되니까 뭐 근처에 온 거라서. 아빠는 한사코 됐다 했지만 그래도 근처라고까지 하시는데 마냥 그냥 가시게 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아빠가 오셨고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차림을 보고 또 한 번 한숨을 쉬시면서 수저까지 던지며 싫은 티를 팍팍 내셨어요. 아빠는 그 눈치를 보시곤 가시겠다고 하셨고요. 정말 부들부들 손발이 떨렸어요. 본인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아빠에게 매번 그렇게 싫은 티를 내는지 너무 화가 났죠. 아유, 밥맛 떨어져? 이게 뭐니? 우리만 초대한 거 아니었어? 아니 오실 거면 옷이라도 좀 갖춰 입고 와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밥맛 떨어지게. 아우, 현장복 그대로. 어머나 진짜 환장한다. 아니 눈치도 없나? 이 집에 어디로 와? 이 집에 자기가 뭐 못해준 거 있어? 아, 저 가볼게요. 사돈들 와 계셨다면 그냥 갔을 텐데 지나가다 딸 생각이 나서.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어머니, 말 조심하시라고 했죠? 지금 저희 아빠 보고 밥맛 떨어진다고 한 거예요? 그런 어머님이 더 밥맛 떨어져요. 알아요? 고상한 척 있는 척은 다 하면서 매번 깔보기나 하고. 그런 어머님은 얼마나 잘나셨어요? 꼴랑 아버님 회사 하나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고고한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 며느리 얻고 싶으셨던 거고, 그 교수 며느리도 완벽히 잘난 며느리였으면 본인이 무시당할까봐 적당히 학생인데 교수 될 가능성이 많은 저를 고르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천박스럽네요. 어머, 미친 거 아니니? 이게 강단에 좀 섰다고 내가 아주 봐주니까 정신이 나갔어. 지 천박한 부모 닮았구나. 네? 천박하다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입안 먹을 자격도 없어. 알아? 당장 나가.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제가 이렇게 빽하니 소리를 지르자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고 남편 또한 저보고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질렀죠. 남편을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내 편이 돼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지 엄마 편이더라고요. 아빠도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당황했는지 저를 말리셨고요. 아유, 지혜야, 그만해. 사돈어른한테 이게 뭔 말버릇이야, 어? 내가 그냥 가면 되지, 안 그래? 그만해라. 얼른 그만둬. 야, 너 조용히 못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식하다고 한 거야? 이게 진짜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했니? 지 엄마 닮아서 못 빼먹은 게 어디서 야야거려?
미쳤어? 네가 뭔데 소리를 질러? 이게 진짜 맞으려고 한정했나? 내가 너 오냐오냐 해주니까 진짜 네 편 같아? 우리 엄마한테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뭐라고? 말대꾸? 웃긴다. 너네 집도 지지를 못 살았다며. 지금 자수성가해서 뭐 졸부됐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닥쳐. 아우, 진짜. 이게 미쳤네. 아유, 엄마가 교수 며느리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를 들볶아서 결혼했더니만 내가 돌았지. 자네 조용히 하게. 지금 지혜한테 소리 지른 건가? 내가 죄야. 내가 가면 될 것을 가지고 왜들 소란인가? 어? 아빠가 왜 가요? 됐고, 너도 알만하다. 그래, 그 핏줄 어디 가겠니? 난 너 같은 애랑 못 살아. 알겠어? 어머님이랑 행복하게 살아. 어머. 얘 말본새 좀 봐. 아우, 기가 막혀. 잘 키워서 교수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했더니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네. 지금 시간 강사 주제에 이러는데 교수 되면 아주 날 잡아먹겠다. 지혜미 아비한테 배운 게 없어서 저 모양이지? 아유, 끔찍해. 전 이 말을 끝으로 아빠와 함께 집을 나왔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였죠. 남편도 어머님한테 무슨 세뇌를 당했는지 바로 이혼해 주었고요. 전 그렇게 혼자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본인들 때문에 제가 이혼을 했다고 죄책감을 가지셨지만 오히려 전 엄마 아빠의 기죽은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마음이 아팠거든요. 전 오히려 밝게 지냈어요.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도 했고 저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나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아빠 엄마도 기죽지 마. 알겠지? 난 오히려 괜찮다니까. 그니까 죄책감 가지지 마요. 그래. 우리 딸은 엄마 아빠가 당연히 믿지. 그리고 너한테 말 못한 얘기가 있는데 들으면 아주 놀랄 얘기란다. 이렇게 씩씩한 척하는 저에게 엄마 아빠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건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였죠. 사실 아빠가 예전에 받은 고덕이란 도시에 있던 땅이 개발이 되면서 아빠는 200억 가까이 보상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저한테도 얘기해 주려고 했지만 번번이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놀라웠습니다. 200억이라니. 그게 사실이야? 200억이라니. 아니, 그걸 왜 지금 말했어? 이제 엄마 아빠 이러지 말고 노후만 생각해. 어? 힘든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아빠한테 그렇게 그만하라고 하는데 너희 아빠는 살면서 일은 해야 한다고 저러는 거 보면 아휴. 그래도 일은 해야지. 그냥 너네 이제 진짜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아빠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뭐? 그래. 제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 안 그래? 이젠 좀 편하게 삽시다. 임대업을 해볼까 하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오래 믿고 지낸 사람이라 괜찮을 거야. 드디어 아빠가 너네 앞에서 체면이 서게 되었다. 늘 아빠 믿어줘서 고마워. 당신도 너무 고맙고. 우리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웃자. 아빠는 한평생 몸담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계속 해나갔죠. 그리고 아빠는 임대업도 시작하였어요. 아빠가 자신감이 생기셨고요. 필요한 임대업이었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느 날 아빠가 인수한 그 건물이 시댁이 가지고 있는 지사 건물이더라고요. 전 어떻게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당한 모욕은 갚아줘야 될 것 같았거든요. 어찌나 웃기던지 가끔 그 지사 건물도 가봐서 딱 보고 알아차렸죠. 그래서 그 건물을 매매받으며 아빠의 법인 명판이 찍힌 순간 가만 안 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 엄마에게 굴욕을 준 그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렇게 전 건물주라는 핑계로 마침 계약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죠. 저희가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자 남편네 회사는 난리가 났죠. 지금이야 무조건적으로 내쫓으면 안 되는 게 법이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전 그렇게 악덕 건물주가 되어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 부랴부랴 남편은 다른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비교적 저렴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남편이 제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건물주라고? 말이 돼? 아니, 그래. 건물주라고 치고 이렇게 바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우리는? 뭘 어떡하긴. 알아봐, 다른 건물로. 너희 엄마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이렇게 개무시한 거 아니야? 왜? 이제 우리가 이 건물주라고 하니까 달리 보여? 너도 니네 엄마랑 똑같아. 그리고 너네 엄마 보고 오라고 해. 너네 엄마가 파워가 있잖아.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가 몇 년을 거기서 지냈는데 이사할 시간은 줘야지. 당장 일을 안 하면 회사도 안 돌아간다고. 본사로 들어가든지 해. 알아서. 그건 능력껏 하셔야죠. 그렇게 소리칠 땐 언제고 이럴 땐 꼬랑지를 내리네? 웃기지도 않아. 제가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왔고 시어머니는 당황해했죠. 그리고 갑자기 저희의 사정이 달라진 걸 보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얼마나 고소했는지. 제 인생 탑3에 드는 순간이었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머, 기가 막혀. 이 건물주가 너네 아빠라고? 아니, 그 막노동꾼이 어떻게 건물주라는 거야? 아줌마, 그건 알 거 없고 그냥 나가요. 계약 끝나는 시점으로 나가주시면 되고 그렇게 잘나셨으니까 사무실 자리 구하는 건 쉽잖아요. 아니면 막노동꾼한테 비식이라도 할래요? 미안했다고 싹싹 빌어보든가요. 참나, 꼴 좋네요. 말도 안 돼. 어떡해? 아니, 그래도 연을 맺은 기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니?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어? 예뻐하는 척 한 거겠죠. 그리고 절 친정과 서서히 멀어지게 하시려 했잖아요. 제가 교수 준비를 안 했으면 아줌마가 절 선택했을까요? 아줌마는 날 예뻐한 게 아니라 교수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겠지. 아줌마 말 잘 듣는 그런 교수 며느리. 대신 너무 잘나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날 고른 거 아니야? 됐고, 당신 아들한테 말해서 빨리 사무실 빼요. 아셨어요? 전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셨고 거의 쓰러지셨다시피 했기 때문에 전 남편조차도 이를 부득부득 갈았죠. 아주 피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전 그래도 봐주지 않았고 결국 저희 건물에서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 전 남편은 결국 마땅한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본사 건물에 딸린 컨테이너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웃음이 났죠. 그렇게 무시하던 사돈이 본인들 회사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요? 정말 고소했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많이 느꼈죠. 전 그렇게 복수를 하고 나니 체증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아빠와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전 시간 강사를 아직도 하고 있지만 곧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고요. 제가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다고 하자 아마 저희 교수님께서 전 시어머니에게 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 남편도 연락이 오고 전 시어머니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본인들 복을 본인들이 찬 것이겠죠. 전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절 곱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만 하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윗동서인 형님이 대학병원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출산을 했지만 제가 만삭 때 형님이 승진 기념으로 축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와 시모가 형님 집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모가 형님이 집에 있다는 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길래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모를 뒤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형님 집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시모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정신적인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모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며 설득을 하자 시모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후 시모에게 잘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와의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욱더 멀리하고 계셨어요. 이런 생활들이 많이 답답했던 저는 시모와 단둘이 있었을 때 제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었죠.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결혼까지 했으니 좋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니? 나는 애초부터 네가 인사 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내 아들이 하도 네가 아니면 다른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다. 내 아들 평생 동안 노총각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결정한 거니?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고 내가 너를 좋게 볼 수도 없는 거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마음을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 큰 며느리 봐봐라.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집안도 좋아서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잖니? 그런데 너는 구멍가게 같은 작은 회사에서 겨우 200원짜리 월급 받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너 같은 게 어디가 좋다고 매달릴 정도로 따라다닌 건지 나는 내 아들을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 얼굴만 보면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고 며느리로 받아줄 수가 있겠니? 노력 같은 거 해봤자 소용없다.
시모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줄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해왔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었죠. 시모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형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시모는 시댁에 도착한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곧장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셨고 세상 따뜻한 말투로 형님을 반겨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고 흐느끼는 목소리에 형님이 방 안에 있던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시모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늘어 놓으셨죠. 그런데 시댁에 막 들어온 형님이 저와 잠깐 대화 좀 하겠다며 방으로 들어오더니 시모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제 두 손을 잡더니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고 결국 저는 차갑게 대했던 시모 때문에 오열을 하고 말았죠. 동서가 노력하고 있는 거 가족들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동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머님이 동서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애쓰려 하지 않아도 돼. 나도 처음에 동서처럼 똑같은 대우 받았었어. 나보다 더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원하셨던 거지. 나는 동서처럼 어머님한테 너무 잘해드리려 애쓰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도리만 하고 그 이상 다가가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머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더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 급하게 가려다 보면 결국 체하게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상처되는 말을 해도 그냥 한기로 흘려보내. 신경 쓰지 마. 동서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가까워지려 해봤자 피곤한 일만 더 생길 뿐이라고. 항상 무뚝뚝하게 있었던 형님이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시모는 방 안에서 둘이 뭐 하길래 문까지 잠그냐고 서둘러 나오라며 재촉하셨지만 형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저와 대화 좀 하고 나가겠다고 하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셨죠. 그날 형님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함께 방문을 열고 나오자 시모는 저녁을 준비하게 주방으로 들어가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님에게 위로를 받아서 그런지 더 이상 크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제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아주버님과 남편도 볼일을 마치고 시댁에 들어왔고 제일 늦게 도착한 시부까지 오시고 나서야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모두가 모여 즐거운 식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주버님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여기에 있는 음식들 거의 다 재수 씨가 만들었다면서요. 평소에도 집에서 음식을 자주 해먹나 봐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당신이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게, 나도 보고 놀랐다니까. 손이 어찌나 빠르던지 음식 만드는 게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 아유, 작은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음식까지 준비하느라 애썼다. 내 입맛에도 아주 딱 맞는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얼마나 대단한 걸 했다고? 이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버릇만 나빠진다는 거 몰라? 아유, 다들 그만들 하고 식사들 해요. 내가 봤을 땐 음식들이 전부 간도 하나도 안 맞구만. 도대체 뭐가 음식 솜씨가 좋다는 거야? 그냥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삐딱하게 나갈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칭찬해주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상처되는 말만 하시는 건데요? 엄마가 계속 이럴수록 저는 집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니? 다들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얘기해 준 것뿐이다. 이런 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시모는 밥맛이 떨어졌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만 아무도 시모를 신경 쓰지는 않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노망이 나서 그런 거라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식사를 이어나가셨어요. 형님 내외와 남편도 방으로 들어간 시모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위태로웠던 식사가 한 차례 끝이 나고 형님과 함께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비명을 질렀고 형님이 시모에게 그만하시라며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시모는 제 머리를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다들 너한테 좋은 말 해주고 편들어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지? 내가 화가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으면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까지 나를 무시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쁘신 게 있으셔도 이건 아니죠. 당장 손 놓으세요. 아버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주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자 거실에 있던 남자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시모가 저와 엉켜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한 남편과 시부는 급하게 시모와 저를 떨어뜨려 놓았고 시모는 저에게 버릇이 없다며 쉬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어깨를 밀치면서 무서운 얼굴로 목소리를 높이셨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남편은 그만 돌아가겠다며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짐을 챙긴 뒤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동안에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려 주었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더 이상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시모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그날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그날 이후 시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모도 저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었죠.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인연을 끊어내게 되니 제 마음도 완전히 다치게 되었고 평생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더군요. 연락을 끊고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 몸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고 임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모 빼고 온 가족이 저희 집에 찾아와 축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보면 궁금해진다고 제가 임신을 했는데도 시모한테만 연락 한 통 없자 참다 못한 시모는 어느 날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시모를 보게 된 남편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직접 찾아오신 시모가 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1년의 시간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훨씬 더 좋았었기 때문에 저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와 형님 내외 가족만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게 저로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적으로 훨씬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날 한참 동안 문 앞에 계셨던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2번은 안 오실 줄 알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으시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찾아오셨어요. 결국 남편과 제가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몸은 괜찮고?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찾아왔다. 앞으로 점점 몸이 무거워질 텐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 작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기억 속에서 전부 지워버리고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서로 평생 등 돌리고 살 수는 없잖아. 글쎄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좋았던 기억이 없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게는 훨씬 만족스러운데요. 돌아가 주세요. 저희가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죠. 임신했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연락 없으시다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건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연락하지 않고 있던 1년의 시간 동안 엄마도 속편히 잘 살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다시 잘 지냈으면 한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던 건 아니죠. 먼저 용서를 구하셔도 이 사람이 받았던 그때의 상처는 평생 가지고 가게 될 거라고요. 기억 속에 남아버린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지금도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시모는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다리를 굽히려 하자 남편이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며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죠. 시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날부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맞는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용서를 구하려 하시는 걸 보고 많이 뉘우치고 계시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게 되었죠. 남편은 본인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인 엄마를 봤지만 아직까지도 속을 알 수 없다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심각한 얼굴로 많은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심하는 게 저와 뱃속의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게 된 저도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투명 인간 취급할 정도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런 시간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자 남편도 한계에 도달했는지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면서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엄마는 네가 좀 더 능력이 좋은 여자를 만나길 원했었어. 너희 형 봐봐라. 의사 아내 얻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 처음에 큰 며느리가 의사인데도 만족을 못해서 작은 며느리에게 더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너는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길 간절히 원했었는데, 일반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내가 기대하고 있던 며느리감이 아니라 얼마나 서운했겠니? 엄마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너를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줬고 공무원까지 만들어줬는데 능력 좋은 여자가 아닌 작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었던 거고, 내 아들을 뺏어간 며느리가 갑자기 너무 싫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바람에 머리채를 잡았던 것 같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1년 동안 너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너무 잘못을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이번이 기회일 것 같아 찾아오게 된 거다. 나에 대한 원망이 크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아줄 기회를 줄 순 없겠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하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랑 다시 좋은 관계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면 매일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시모의 말에 남편과 저는 침묵을 유지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속으로 담아두고 있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저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이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미시는 시모의 변함없는 행동에 결국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저희는 다시 시댁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모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시댁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모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자 시모는 저에게 더 많은 걸 신경 써 주셨어요. 저도 받은 만큼 며느리 도리를 하려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었죠. 시모와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었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만삭 때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시모와 함께 산부인과에 들렸었는데 집으로 들어가려고 택시를 타려던 찰나 전화 통화를 하시던 시모가 형님 집 근처에 온 김에 잠깐 들리자는 말을 꺼내셨어요. 형님이 최근에 대학병원 과장으로 승진이 돼서 축하 모임이 있다는 걸 듣긴 했었는데 저희가 가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었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잠깐 얼굴만 보고 돌아갈 거라며 저를 데리고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형님 집에 도착을 하자 아주버님이 먼저 달려 나오셨어요. 주말에 시댁에 갈 건데 뭐하러 왔냐고 웃으면서 저와 시모를 반겨주셨죠.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형님 지인분들이 정원 마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만삭인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있었어요. 시모는 형님한테 다가가더니 일손 좀 도우러 왔다면서 과장으로 승진한 거 축하한다며 손을 잡아주셨죠. 시모는 테이블을 한번 훑어 보시더니 부족한 접시에 비어있는 음식들을 확인하더니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이 많은 걸 혼자서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 큰아들 앞치마 두른 거 봤지? 일손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들어맞았네. 너는 여기에서 내가 달라는 음식만 내어주면 된다. 식사는 거의 끝난 것 같아 보이니까 일단 접시에 음식들을 조금씩만 담아봐라. 아유,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빨리 좀 움직이라니까. 배도 별로 부르지 않았으면서 엄청 힘든 척 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 아, 그게 아니라요. 아까 산부인과에 나올 때부터 배뭉침이 있었거든요.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래 걸어서 그런지 배뭉침이 오래 가네요. 그게 운동 부족이야.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배뭉침이 오래 가는 거지. 어차피 이번 주가 출산 예정일이잖아. 출산 운동한다 생각해. 시모는 형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가 만삭인 걸 잊으셨는지 1년 전에 저를 막대하셨던 행동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고 난감한 상황에서 배뭉침을 참아가며 시모의 지시에 따라 주방에 서서 음식을 내어 드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아주버님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식은땀을 흘리는 걸 보고 왜 주방에 있냐며 깜짝 놀라셨어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 쉬고 있으라며 저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주버님 덕분에 누워있을 수 있었던 저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잠시 뒤 시모가 저를 찾고 계셨는지 부르시길래 힘든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뭐 하는 거냐고 방에서 당장 튀어나오라면서 한가하게 누워있을 시간 없다고 냉장고를 열어 과일을 꺼내 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식사가 끝이 났는지 아주버님이 빈 그릇을 치우고 있었고 형님은 손님분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또다시 배뭉침이 오기 시작했고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릴 만큼 몸이 안 좋아지길래 시모에게 잠깐 방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손에 과도를 지어 주시더니 서둘러 과일을 깎으라며 재촉하셨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과일을 깎고 있는 사이 시모가 먼저 준비된 후식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빈 접시들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오셨죠. 제가 과일을 깎고 있는 모습을 본 아주버님은 왜 또 나왔냐면서 저를 방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절대 나오지 말라며 안색이 안 좋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저를 걱정해 주셨죠. 저도 이미 서 있을 정도로 몸이 좋은 건 아니라서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그 사이 또다시 시모가 들어오셨고
제가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걸 보시곤 당장 나오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 시모에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 누워 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데 누워 있을 시간이 있냐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만삭인 저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죠.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재차 말씀드렸지만 시모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오라며 시모는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급하게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마당으로 나가서 형님한테 다가가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여쭤보니 형님은 만삭인 몸으로 왜 나왔냐며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괜히 또 들어갔다가 시모에게 한 소리 듣게 될 것 같아 조금씩 움직이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얘기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잘 모르겠다고 하자 형님은 나중에 아주버님 오면 그때 부탁하면 된다고 제가 들어가서 쉬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쟁반에 커피를 타서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걸어오시는 아주버님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커피가 올라가져 있는 쟁반을 건네받은 뒤 형님의 지인분들께 커피를 나눠 드렸어요. 형님 내외는 제가 불편했는지 들어가서 쉬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들고 있던 쟁반을 다시 가져갔는데 그 순간 시모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곤 어떤 상황인지 한번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의 얼굴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고 저한테 왜 화가 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자 몸을 돌린 시모는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시더니 마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냐면서 믹스커피를 내어줬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란 저는 얼얼해진 뺨을 어루만지면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노려보냐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따라와 봤는데 재수 씨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왜 재수 씨가 얼굴을 만지고 있는 건데요? 아니, 얘가 글쎄 저기에 앉아있는 손님들한테 믹스 커피를 내어줬지 뭐냐? 지랑 같은 사람인 줄 아는지 며느리가 괘씸해서 한 대 지어 박았다. 몸에 좋은 후식이 얼마나 많은데 믹스 커피가 웬 말이야? 너는 정신이 있는 거야? 보자 하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믹스 커피를 내나?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어머니, 설마 지금 재수 씨 얼굴에 손을 올린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앞뒤 상황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작정 손부터 올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예요. 손님들이 원해서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라고요. 재수 씨는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부터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당장 재수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는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왜 뺨을 맞아야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몸이 힘든데도 어머님이 시키는 건 다 하고 있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네가 믹스커피를 타서 내어준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미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무 놀라 버렸는지 저는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뒤이어 양수까지 터지게 되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급하게 형님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모는 뒤늦게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곤 손을 떨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제가 점점 고통스러워하자 형님은 곧장 119에 신고를 했고 도움을 요청한 뒤 제 몸을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제 뺨에 손바닥 자국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며 아주버님한테 물어보려는 순간 시모가 아주버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말리다가 두 분이 실랑이를 하며 시모를 뿌리친 아주버님 손이 시모의 뺨과 머리 쪽을 올려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게 되었고 고개를 돌려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부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옆을 지켜주셨는데 제 얼굴에 시모가 올려친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멍이 들어버려 온 가족이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뒤늦게 병실을 찾아온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만삭인 저에게 손을 올렸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 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모에게 법적인 소송을 걸었고 온 가족이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처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지만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 했었지만 속으로는 저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시모는 저에게 찾아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오열을 하셨지만 저는 시모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에게는 형님이 우선이었고 만삭이었던 저는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말로는 저와 잘 지내고 싶다고 했었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계기였던 거죠. 현재 시모는 시부에게 쫓겨난 상태입니다. 따로 살고 있으면서 금전적인 지원도 전부 끊어버렸죠. 자식들과 며느리들까지 전부 다 등을 돌리게 되자 시모는 그제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마 평생 시모를 용서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셔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상처를 크게 받은 저는 두 번 다시 시모를 볼 생각도 손자를 보여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날 의사의 말에 따르면 배뭉침과 진통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양수가 먼저 터져서 진작에 병원에 다시 갔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저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었네요. 앞으로 무사히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과 저희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한순간에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생활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과는 2년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남자였어요. 저와 결혼하자는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이 사람만큼 좋은 남자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식 준비에 한창 정신이 없었을 시점에 예비 시모가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차 한잔 하자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예비 시모를 마주보고 앉아있는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저를 보시곤 급하게 반대편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인사를 건넸죠. 자리에서 일어난 여자는 저를 쓱 한번 보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부르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오다 가다 알게 된 사이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화제로 돌리셨어요. 자주 뵌 적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이상했고 시모의 얼굴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너는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많이 당황스러워 보이는데 나는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거든. 결혼식 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서도 조금의 문제가 생긴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너희 둘을 갈라놓을 거니 이 결혼 신중해야 할 거야. 내 아들이 지금 너에게 푹 빠져 있어서 일단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 내가 중간에서 제지할 수 있다는 거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내 아들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니?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아니면 내 아들이 종합병원 후계자의 자리에 있고 우리 집안의 재력만 보고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니? 내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너는 우리 집안의 재력 때문에 접근한 것만 같아서 말이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갑자기 한순간에 나타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계기가 있어야 인연이 만들어지는 건데 서로 첫눈에 반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길 가다가 눈빛만 보고 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이 너무 안 맞아. 주영 씨가 웃자고 한 소리지.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숨기는 것도 전혀 없고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주영 씨한테 모든 걸 다 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에게 어떠한 대답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희생이라는 게 주영 씨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저는 주영 씨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로 약속까지 했던 거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배경을 보고 제가 접근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지실 수도 있으실 테니 앞으로 이런 말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 너희 집안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니? 한번 말해봐라. 우리 집안보다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극히 평범한 네가 내 아들한테 접근한 이유가 인생 한번 제대로 바꿔보려고 2년 동안 공을 들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너희들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저와 대화를 나누자고 하셨던 이유가 알고 보니 상견례까지 다 하고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는데도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는 이유로 예비 시모는 제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의심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어요. 예비 신랑이 종합병원 후계자라고 해서 제가 그 집안의 재력을 보고 집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비 신랑의 인성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였죠. 이런 의심을 받게 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아무리 예비시댁 집안 쪽이 잘 산다 해도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저희 부모님까지 안 좋게 보고 계셨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그동안 예비 시모를 좋은 쪽으로 봐왔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속 시원하게 꺼내놓지 않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렇게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는데 예비 신랑인 듯 보였고 시모와 제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얘기한 뒤 끊으시더니 다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주영이가 오면 결혼을 반대할까 생각 중이다. 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 손해보는 게 너무 클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모든 걸 다 내어줄 만큼 희생적인 며느리를 원하거든. 네? 갑자기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제가 주영 씨에게 모든 걸 내어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을 해본 것뿐인데 상당히 현실적으로만 판단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려 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끝내는 게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 예비 신랑이 도착했는데 저와 시모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이미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예비 신랑이 왔는데도 어떠한 반응도 못하고 있었죠. 예비 신랑은 분위기를 살피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일 있었냐고 질문해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으신 채 예비 신랑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저 이제 막 왔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파혼 얘기까지 나와요? 이 사람이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요? 저희 관계에는 조금의 문제도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어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쟤는 안 될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생을 함께해야 될 배우자라면 좋던 안 좋던 무조건 너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가차없이 등 돌리고 다른 남자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결혼 반대 안 하게 생겼니? 어머,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주영 씨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뒤에서 밀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지 잘못되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다른 남자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 사람한테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 얘기랑 같은 거지.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면 나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데 만족한 답을 주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다. 엄마, 이 결혼은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솔직히 털어놔 보세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봐온 엄마는 아무런 계획 없이 억지 부리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으셨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 둘 다 당황스럽죠. 결혼식 준비도 거의 다 끝났다고요. 나는 너랑 함께할 배우자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잘난 여자를 만나길 원하는데 쟤는 너무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잖아. 서로 좋은 감정만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서로 보완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는 거야. 꼭 뭘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저희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럼 엄마는 얼마나 완벽한데요? 아버지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신 동안 엄마의 말씀처럼 서로 보완해주면서 잘 지내오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두 분 다 눈만 마주쳐도 화부터 내셨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처지가 되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허락 없이 이 사람 따로 불러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시모 대신 사과를 했어요. 예비 시모는 본인이 겪어온 길을 그 사람이 똑같이 걷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계속해서 예비 신랑을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파혼하라는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더 이상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저에겐 나중에 따로 연락 주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한 상태로 바라만 보고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어요. 지금까지 조용하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불러 예비 신랑과 헤어지라는 말을 꺼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처음부터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어요. 저도 한숨 돌린 뒤 집으로 들어가자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죠.
제가 잘 들어갔는지 걱정돼서 연락을 한 거였고, 좀 전에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잘 해결됐으니 결혼식 준비만 신경 쓰면 된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은 예비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신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예비 시모에게 연락 온 적은 없었고 저도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행동했다가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어느새 결혼식 당일이 되어 예비 신랑과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갈 줄 알고 있었지만 몇 시간 뒤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상상을 초월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죠. 아침 일찍부터 도착해 분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뒤이어 예비 신랑과 시모가 도착을 했어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어주는 예비 신랑과 다르게 시모는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한 얼굴을 하고 계셨지만 시모도 자리로 돌아가 화장을 받으셨어요. 헬퍼 이모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결혼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제가 화장을 하고 있는 분장실 풍경을 담아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셔서 예비 시모 때문에 잠깐 가라앉았던 제 기분이 다시 좋아졌었죠. 그렇게 헬퍼 이모는 예비 신랑과 시모의 모습도 담아가면서 조금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촬영을 해주셨어요. 제가 먼저 분장실에 도착을 했었기 때문에 미리 끝난 상태라 식장에서 대기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드레스에서 툭 하면서 터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도움을 요청하니 등 쪽에 튀어나온 실밥이 의자에 걸려서 살짝 터지게 되는 일이 발생돼 잠깐 자리를 이동해 터진 부분을 급하게 수선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일이 꼬이게 되면 연달아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수선이 거의 끝나갈 때 헬퍼 이모가 갑자기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냐고 사색이 된 얼굴로 쳐다보셨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 놓으셔서 당황한 얼굴로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는 순간 헬퍼 이모가 저에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당장 나가라면서 촬영을 해주셨던 제 핸드폰을 손에 쥐어 주셨어요. 헬퍼 이모는 제가 딸 같아서 인생 망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런 거니 당장 결혼 취소하라고 드레스를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앞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헬퍼 이모를 진정시키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이유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자 헬퍼 이모는 수선실 문을 걸어 잠근 뒤 제 핸드폰으로 찍은 분장실 영상을 확인해 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너무 놀란 저는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 내가 어제 누굴 만나고 왔는지 알아? 언제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건데? 너희 아빠가 아는 순간 모두 끝장난다는 거 몰라? 병원 후계자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알려지기라도 하면 네가 후계자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정말 이 결혼 진행할 거니?
당연하죠. 제가 경주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제 인생 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할 건데? 저번에 예비 며느리 만나기 전에 그 여자랑 먼저 대화를 나눠봤었다. 무조건 이 결혼 반대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 거야? 걔가 그래요? 내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엄마한테까지 찾아갔었어요? 그냥 놔둬요. 그렇게 난리 칠수록 그 집안은 뼈도 못 추릴 거예요. 어차피 제가 준비한 식장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 경주 씨가 눈치채겠어요.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니까 활짝 웃어주시고 앞으로 있을 제 결혼 생활이 잘 될 수 있게 응원이나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안 와요? 너희 아버지 식장으로 바로 오신다더라. 그런데 너 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알고 있니? 저번보다 배가 많이 불렀던데 정말 모른 척 할 거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 걱정돼서 그러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 아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일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라도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거야. 네가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지 못하면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는 거라고. 나도 첩으로 이 집안에 들어와서 너 하나 후계자 자리에 앉히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차라리 어느 정도 위자료를 주고 해외로 떠나게 설득이라도 해봐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끌어내린다고 했었어.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걔가 난리치면 너희 아빠 또 쓰러지신다고.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듣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도 날 막을 수는 없다고요. 내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게 좀 놔두세요. 그래, 너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집안이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아빠 눈 돌아가면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 몰라?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부모한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자식인 건 변함없는 거라고요. 제가 아버지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만에 하나 나중에 이런 일이 걸린다 해도 저를 도와주시지 저에게 피해준 그 사람을 도와주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 시모가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누자고 했을 때 마주보고 있던 여자가 예비 신랑과 만나고 있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여자의 뱃속에 예비 신랑의 아이가 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영상을 확인하고 있던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저를 마주보며 앉아있던 헬퍼 이모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바라보신 헬퍼 이모는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과 만났던 여자의 엄마였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배정받았던 헬퍼 이모에게 돈을 지어준 뒤 그 여자의 어머님이 배정된 헬퍼 이모인 척 하시고 들어오신 거였어요. 원래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폭로하려고 했었는데 죄 없는 제가 받을 상처에 너무 마음이 아파 머뭇거리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를 듣고 몰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기 딸이 예식장에 들어올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식장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제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 본식 직전에 저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셨던 거였어요. 온몸이 떨려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제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그분은 저에게 또 다른 증거물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찍힌 영상에는 예비 신랑과 시모와 대화를 나눴던 여자가 얼마 전에 서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있었죠. 뱃속에 아이가 있다며 당장 결혼을 취소하고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했지만 예비 신랑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여자는 배신감에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렸는데 예비 신랑은 충격적이게도 임신한 몸인 걸 알면서도 그 여자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무 놀라 입을 틀어 막았고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서 당장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대로 파혼하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의 어머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린 뒤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죠.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준비했고 모든 준비가 끝이 난 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그 여자의 어머니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헤어짐을 통보받았던 이유는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아이를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제가 받은 상처만큼 예비 신랑에게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신부 대기실에 있던 저에게 너무 이쁘다면서 온갖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라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의 입장 소리와 함께 다음으로 예비 신부 입장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예비 신랑 앞에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간 맞절하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예비 신랑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광경에 양가 집안을 비롯해 객석까지 술렁거렸고 제 드레스를 잡아주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예비 신랑을 쳐다보자 놀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저희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셨고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헬퍼 이모로 저와 같이 식장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놈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떻게 들어왔냐고 소리를 질렀고 잠시 뒤 식장 안에 그동안 예비 신랑이 그 여자에게 했던 쓰레기 같은 짓들과 본식 직전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이 틀어지는 순간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고 예비 시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장을 나가 버리셨어요. 뒤이어 헬퍼 이모로 제 옆에 계셨던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예비 신랑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으면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예비 신랑은 병원 후계자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파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죠. 쓰레기 같은 그놈과 만났던 여자분은 그놈 아버님을 만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 여자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그놈이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집에서 내쳐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자기와 만나는 여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던 거였죠.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망칠 뻔했던 걸 그 사람들이 구해준 거였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나 봐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놈의 소식을 접했는데 땡전 한 푼 없이 내쳐진 상황에서 또 다른 몇 명의 여자가 임신해서 찾아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거나 저까지 임신을 했었다면 앞으로 남아있을 인생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겠죠. 여기에서 끝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려고요. 그놈은 분명 오래가지 못해 인생을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큰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에 넘어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